바쁘신 분들이니까 제가 바로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인사하려고 하니까 좀 뻘쭘하긴 한데 제 발표 차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프라이선스 대표 조민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간담회라서 플랫폼 분들께서 저희한테 간담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서비스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해서 간담회니까 얼마나 오실까. 근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들 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한테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보면은 메일로도 많이 답변 주시고 그리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신저로도 이런 의견 넣어도 좋겠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전달 잘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셔서 꼭 저희한테 이런 기능 넣어달라, 저런 기능 넣어달라, 아니 이건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기능 왜 없냐? 라는 기능 해주시면 저희 열심히 개발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서비스를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부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2004년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레텍에서 플랫폼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2010년에 프라이선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때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에 선물을 주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달에 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파릇파릇한 모습이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에 선배 손에 끌려서 간 게 2002년 2월이었어요. 제가 사실 입학식하기 3일 전에 선배가 저를 끌고 이렇게 동아리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실 아시다시피 대학생 때는 아직까지 선배들이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갔죠. 따라가서 입학하기도 전에 창업동아리 멤버가 됐어요. 그러면서 역시 또 그 선배 손에 이끌려서 2002년 여름에 회사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박성준 선배님이었는데요. 그래서 성준 엔조이먼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재밌게 일했어요. 정말 저는 사실 그때까지 이렇게 매니저를 꿈꿨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갈 길 여기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게 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2004년대 동아리 회장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때 만났던 멤버들과 함께 2005년에 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때 저희 워크샷카 찍은 사진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익숙한 얼굴 있을 텐데 누구 같으세요? 잘 보면 얼마 전 김태희는 아니고요. 김씨는 맞고 야구 선수와 결혼한 모 아나운서인데 김성미 아나운서. 네. 당시에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일했고요. 물론 김성미 아나운서이기 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김성미 아나운서 구력 사진도 되게 많은데 제가 성미와의 친분을 고려해서 그걸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저희가 했던 게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꿈인데 아이폰 위에 올라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 2005년이면은 아마 그때쯤에 애플이 아이폰 프로젝트 시작했을까 하는 질문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핸드폰에서 이런 기능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사람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기능이다. 기계다 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죠. 근데 사실 서비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꿈꿨던 서비스가. 그러면서 당연히 서비스는 잘 안 되고 회사가 다른 쪽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있는 남자 4명이 있는데 다 군대가 미필이었어요. 그때 한 명을 빼고. 저희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회사를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은 군대 갔다 다시 할까? 회사가 이제 원래 바라던 방향대로 성장하고 있으면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바라던 방향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 그러면 다시 모여서 시작하자 라고 하고 멤버 흩어져요 일단. 그러면서 저는 레비서치라는 선배 회사의 세 번째로 스타트업에 근무하게 됩니다. 레비서치라는 곳은 한국의 스타트업이라는
기사 항상 이렇게 시리도 써주시는 임원기 기자님 그 블로그 하고 있어요. 당시에 2007년대 테크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개발자도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 10명 넘게 데리고 있었던 회사인데 펀딩을 못 받아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임원기 기자님께서 2008년도 여름쯤에 자기가 요즘에 보기에 테크 스타트업이 없다. 자기가 최근에 봤던데 레비서치도 있고 뭐 앤서스도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 빼고는 다 무너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쓰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장이 다시 붐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 회사 같이 했던 선배들이랑 같이 역시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내지는 뭐 이렇게 그때 3년만 늦게 했으면 어땠을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랩이라는 회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 하고 모르시죠? 저는 랩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TV에서 이제 병역 특례 겸 일을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일을 하고 그때 멤버들과 같이 2010년 겨울에 프라이스토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 계신 많은 스타트업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프로젝트 실패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팀도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그런 것까지 겪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그 멤버들 다시 모아야 돼서 아이원츠 포 스타트업이라는 그 스타트업 리크루팅 모임에 갔거든요. 그래서 회사 15곳 구직자 30명 정도 모여서 자기 소개를 1부씩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자기 회사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갔는데 제가 성공적으로 그 행사에서 디자이너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디자이너신 정은지님 저기 계시죠? 네. 저기 계시죠? 그리고 정은지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캘리그라피거든요. 대본을 쓰고 있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뽑고났다. 제가 자랑했죠. 저 진짜 뽑았다고 드디어 자랑하니까 이렇게 멤버들이 모여서 막 자랑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뽑았냐.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세 번째 뭐 제가 창업 멤버를 같이 했던 회사 세 번째 회사니까 멤버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뭐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저건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데 사실 스타트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우 부족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부조리가 있다.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하지라는 생각도 사람도 있어요. 저희 그 행사에서 제가 저희 팀 합류하게 된 정은진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스타트업을 아신 분이 아무도 없대요. 주변에 그 훌륭한 컨텐츠 디자이너도 있는데 다 대기업 내지는 뭐 중소 IT 회사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러면서 은진님께서 저희 회사에 일하시는 거 보고 아 나도 스타트업이라는 길을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게 되십니다. 그 말인즉슨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겠대요. 하지만 주변에 보시면 함께 일할 멤버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시면 정말 많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때 풀어보고 싶었던 그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런 부조를 해결해보자 라고 만든 게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텀블러 블로그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파일럿 프로젝트였거든요. 겟로켓이라는 구인 구직 정보를 모아서 보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걸 만들었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 루킨이라는 회사의 정현수 대표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인데 이 회사는 지금 원데이 스페이스라고 공간을 빌려준 서비스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토스 같은 모임 공간도 있지만 이제 카페 같은 곳에 잠깐 세미나 공간을 쓴다던가 이제 그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이제 뭐 그걸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그런 걸 만들고 계신데 이분이 자코리아 뭐 인크루트 굉장히 많이 들으셨대요. 공부를 전혀 못 구했답니다. 뭐 이력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다들 능력 좋고 대기업 들어가면 다들 인정받으라고 일 잘하신 분들인데 스타트업 오셔가지고 주당 100시간의 업무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자코리아 같은 데 올리면 내가 대기업 못 가니까 스타트업 가겠다 싶으신 분이 들어온대요. 사실 창업자 멤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다가 이제 겟로켓에 올리니까 이력서 많이 들어오더래요. 저희 느낀 거죠. 아 이게 확실히 시장이 있구나. 그리고 스타트업 문제를 해결해보자. 네. 사실 저는 그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창업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실제로 뭐 미디어 분들께서도 그때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스타트업 업계에 오래 있었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 뭐 선배도 있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저희 후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비용 줄이냐. 저는 사실 법인 설립할 때 돈을 안 냈거든요. 법무사 비용. 근데 주변 분 다 법무사 비용 내고 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런 것들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 이런 문제 해결한 데 있어가지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미디어 3사분들 벤처스퀘어, 플래텀, 비석세스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찾아뵙고 말씀드렸죠.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나온 프로젝트가 1월 4일에 런칭한 로켓펀치입니다. 로켓펀치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업 채용 정보랑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꿈꾸고 있는 꿈은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라는 곳 아시죠? 실리콘밸리 관리에 있었거든요. 그쪽에 가서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가서 그쪽 매니저랑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진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라던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 그냥 와봤자 안 되는가, 이런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네트워크가 다 있고 투자한 회사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투자하겠죠. 투자한 거를 자기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타트업 제품을 사용하게 만든대요. 그 스타트업 제품의 사용가 생기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테크런치 같은 곳은 주목해준대요. 주목해주면 결국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 회사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들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인프라가 갖춰져 될 것이다. 똑똑하면 뭐하냐, 주변에 소프트 안 해주면 망하는데,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로켓펀치의 미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정보 인프라라고요. 뭐 인프라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다 보니까 제가 외부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세 분 파트너들한테 항상 하고 저희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자원, 스타트업한테 얘기하는 자원이라는 거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 돈, 시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열정 같거든요. 열정 유통기한이 1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겪어보니까 프로젝트에 성과 없이 1년 가면은 견디는 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열정과 돈, 시간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스타트업 정보 인프라,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생기면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가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2013년 1쿼터에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켓펀치 프로필 위젯이 현재는 그 3사, 미디어 3사에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하단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위젯들을 저희가 기자 및 블로그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필 위젯 형태로 오픈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세 페이지 가셔서 그 프로필을 가져와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 쓴다던가 기사를 쓴다던가 첨부하셔서 그 스타트업의 최신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다양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피플, 잠재 구직자들이죠. 그리고 스타트업한테 적합한 사무실 공간. 제가 그 스타트업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곳이죠. 그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2기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되면 다시 새로운 사무실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대란이 있었어요. 그쪽에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사무공간을 새로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은 아니고 멤버들은 아직 서너 명 정도 상황인데 그 사람들 도대체 사무실 어디서 구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생했거든요. 주변에 찾아보면 스타트업 사무실 공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찾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 저희가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및 인큐베이터 정보 기본적으로 모으고, 그리고 미팅 추천 장소. 사실 미팅 추천 장소 너무 시끄러운 커피숍 가면 얘기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들, 워크숍 추천 장소. 보통 워크숍 장소 같은 것들 개발팀한테 부탁 못 하잖아요. 보통 대표들이 다 합니다. 하루 종일. 저도 많이 했거든요. MT 가거나 워크숍 갈 때 제가 나요, 하루 종일. 그런 것들. 여기 가면은 스타트업 사이즈 비슷비슷하잖아요. 보통 5명에서 10명, 20명 사이인데 그 사람들 잘 가서 워크숍 잘 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기타 스타트업 비용 절감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스타트업들 함께 모일 수 있는 위키피디아 기능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심정보 업데이트 할 일. 저희가 요즘에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올해쯤에 이제 기사 많이 나오고 뜨게 될 서비스 알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 서비스로 뭐 글로시박스는 전부 나왔던 서비스고 이제 뭐 직장인 위한 더맨더버스 저희가 최근에 추가한 서브스크립 서비스인데 한비프라고 집에서 고기를 받아보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한국에 이루어질지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태그 구독 신청을 하면 저희가 뉴스레터로 요약해서 보내드린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비프에 관심을 했다 그러면 이 한비프에 대해서 뭐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뉴스가 생겼거나 했을 때 역시 뉴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저희가 1쿼터까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쿼터 사실 2쿼터는 스타트업한테 3개월 후는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한테 필요한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거 저희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 하다가 조금 할 일이 많아서 늦어지면 3쿼터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을 먼저 마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다음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많이 모아서 어디 쓸 거냐? 작은 세상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라고 하는 지도 같은 경우에 국가기밀로 취급됐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나라 GIS 정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지리정보 시스템들 뭐 오픈 한 해 만에 가지고 말 많았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실제로 대동여지도도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역사 전거로 구분하잖아요. 저희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대동여지도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께 드리는 저희가 숨겨놨던 한참 열심히 만든 기능. 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스타트업들의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기 저희 회사가 있고요. 저희 회사 있죠? 그리고 역시나 테헤란별로 좀 많이 몰려 계세요. 보면 거의 옆에 붙어 계신 분들 많거든요. 집이. 그리고 이건 어디죠? 플랜텀. 가까이 계시네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 이쪽에 다 몰려 계세요. 뭐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오픈함으로써 이런 좋은 세상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회사 옆에 스타트업 있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대감도 강하시고 같이 할 일도 많잖아요. 같이 옆에 사무실 어떤 회사 있다가 알면은 당장 찾아가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런 사업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서로 노하우 공유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미팅을 사무실 일내야 되니까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갈 일이 있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뭐 빙글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 에이프릴 세븐 회사가 있더라.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그 스타트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정제해서 스타트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미있는 것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상학교에서 저랑 같이 이제 입소에 계시는 대표님이신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ICT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근데 청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청주에 하나 있어요. 해군이 아이디어. 청년창업상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거든요. 어떤 스타트업이냐면 콜택시를 이제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는 건데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가장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우버택시라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셨던 게 사실 서울이라면은 택시 고민 안 하잖아요. 콜택시 고민 나가면 있는데. 근데 청주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셨고 그렇게 창업하게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 주변에 스타트업이 뭔지 아무도 모른대요. 스타트업의 단어가 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개발자를 구하고 싶은데 개발자를 구할 수가 없대요. 자기 주변에.
근데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분명히 내 주변에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청주의 스타트업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비슷한 예로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렵게 소개한 회사인데요. 역시 청량창업사관학교에서 우수 판정받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해운대 센텀시티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업 잘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역시 이분께서도 주변에는 스타트업이 없답니다. 항상 서울 와서 미팅하세요. 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정보를 오픈하고 청주에 이런 회사가 있다, 부산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역에서도 좀 더 그런 서비스들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다가 스타트업에 관련 시설들이죠. 인큐베이팅 시설이 어디 있는지, 미팅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여기 워크숍 하기 좋다더라 라는 정보를 보여주면 스타트업 업계 전체의 비용 같은 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줄여보겠습니다. 한 만큼 글로벌 사이즈로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회사 3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회사들 알게 되면 이 회사 대표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변 사무실 있냐? 미국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서 저 이제 미국 가는데 들러보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는 벤처스퀘어, 플랫텀, 비서스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서비스 런칭할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까? 스타트업 포털이라고 부를까? 스타트업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를까?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이름은 스타트업 위키피디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저희 혼자서 포털처럼 컨텐츠 생산한다고 해서 되는 서비스 생각하지는 않고요. 벤처스퀘어, 플랫텀, 비석세스 세 회사랑 같이 일하는 것처럼 스타트업 피플들이 모여서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같이 추적하고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위키피디아입니다. 여기 오늘 많은 분 오셨는데 스타트업 위키피디아, 로켓펀치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